정부는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PCR 검사를 전면 중단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국내 여행 관광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광 여행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가 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2017년 25만 명에 그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수가 2022년 8월을 지나면서 39만 8천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 절차까지 간소화된다면 불법 체류자 수는 더욱 급증할 것이며 그들이 벌일 위험한 사건 사고에 우리나라 국민이 노출될 확률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관광 여행업계의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입국 검역 방침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체크하기 위한 PCR 검사를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입장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율이 낮아지고 있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 또한 낮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까지 8억 6,010만 달러에 육박했던 여행 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의 관광명소로 불리던 명동, 북촌 한옥마을을 비롯한 제주, 양양 등의 관광 상권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PCR 검사 폐지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무사증 제도입니다. 무사증 제도란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9월 중국 정부가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출국을 허용해 중국 관광객 53명이 처음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제주도에 한하여 테러 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을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최근 방역 완화 지침에 따라 제주국제공항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위치한 양양국제공항까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외국인 입국을 허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화산섬인 제주도와 최근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양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리는 반면 이 무사증 제도를 단순 여행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018년에는 500명 이상의 예멘 사람들이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넘어온 중국, 베트남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기에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이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으로 안전에 우려를 표하자 정부는 전자여행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2022년 9월 1일부터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개인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여행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1차적으로 사전 차단하고 있다는 건데요.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실제로 이 방법을 도입하기 전후 한 달간의 제주 지역 외국인 입국 불허율을 비교한 결과 8월 38.4%에서 9월 3.2%로 35.2%나 급감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관광여행 산업은 활성화시키되 불법 체류자 입국 시도를 걸러내겠다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까지 39만 8,461명이 이미 국내에 불법 체류자로 존재하고 있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2017년 3만 1,691명에서 2022년 8월 7만 6,236명으로 2.4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는데요. 최근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계절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 문제가 불법 체류자를 늘리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상북도 영주시에 1차로 파견된 41명의 베트남 계절 근로자 가운데 34명이 무단 이탈해 영주시가 2차 입국 예정자 55명의 입국 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를 베트남 꽝빈성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한국의 고용허가 프로그램에 불법 체류 근로자 축소 로드맵에 따라
하이지엉성, 하딘성, 응해안성 등 4개성 8개 지방의 노동 수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10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트남 불법 체류자를 도운 48세 한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이 사건은 베트남에서 현지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하에 허위 초청서를 만들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사건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에 가담한 한국인은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을 넘어 현재까지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마약 유통에 손을 대는 불법 체류자들의 소식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취업이 어려워지자 신종 마약을 판매해 큰돈을 챙기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역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들의 공동생활 환경과 정해진 통신망, 그리고 국제우편과 SNS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 판매하고 취약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 특성상 덜미가 잡히기 전까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동료가 잡힌다 할지라도 남은 불법 체류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마약 판매 유통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 사범은 2,300여 명으로 10년 만에 6.5배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구역이 아니라는 말이 떠돌고 있고 이미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활발하게 마약 유통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늘어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관련 사건 사고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법무부가 주관하고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해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상대로 마약을 유통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이 마약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 대응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나 여행객 신분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무단 이탈이나 불법 체류를 막을 선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할 텐데요. 여행 관광 경제의 부흥과 불법 체류자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까지 우리 정부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관광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하는 것은 물론 여행 관광 경제의 부흥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